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간접정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4조에는 간접정범, 그리고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항 하면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거라고 했죠. 방조라는 것은 정범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방조라고 했죠. 그래서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이 사람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 방조해가지고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다 해서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 형식은 주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피의자는 그 정을 모르는, 고의가 없다는 거죠.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절도에 관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그러니까 피의자, 간접정범은 자기는 현장에서 직접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이게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행위는 그 정을 모르는 김땡땡이 한 거죠. 이렇게 이용해서 한 거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죠. 그렇게 절취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간접정범의 범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피의자는 형사 미성년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9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죠.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벌하지 아니하는 김땡땡 10살짜리를 10세 그 소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오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사한 거죠. 교사 해가지고 그 김땡땡, 처벌받지 않는 김땡땡으로 하여금 절취하게 해서 이것을 절취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범죄 사실은 이러한 형식으로 기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판결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문인데, 피고인 간접정범이죠. 철거업체인 D의 인부를, 이 사람은 이것이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인부니까, 그 철거업체 D의 인부니까는 맨날 매달 언제 어디에 가서 그것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줄 알지, 그것이 남의 물건을 그냥 허락도 없이 철거해서 가지고 오는 거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알면서 했으면은 뭐 교사자, 피교사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철거의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자재들을 이 철거업체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처분하겠다. 이래가지고 간접정범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꼭 자기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게 해서 절취가 된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 해가지고 적용법전은 형법 329조 절도 이거 쓰고,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겠죠. 공동정범이면 공동정범 30조 쓰고, 방조범이면 방조범 그 조항을 쓰고, 교사범이면 교사범 조항을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간접정범이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피고인 간접정범은 그 대나무가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왔어요. 봉사자들이 누군지 이름을, 자원봉사자들 왔는데 굳이 일일이 다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겠죠.
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대나무가 아닌데 여기 좀 베주세요 해가지고 그 대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대나무를 실제 벤 사람은 누구냐? 간접정범이 벤 게 아니라 지가 직접 뱄으면 직접정범이 되겠죠. 단독정범, 공동정범 되겠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 거라는 걸 모르는 그러한 그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베고서 이거를 가져갔어요. 차에 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절취한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도 그 다른 사람의 임야에 가서 그 잣을 불법 채취하는 거죠. 도둑질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노동자들을 일당 주고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거 내 산인데 좀 잣 좀 따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당 받고 따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면 이런 식의 형식으로 이제 그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자동차 문제 있어가지고 피고인 간접정범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성명불상 레카기사한테 그 시켜가지고 주차장으로 좀 오세요 해가지고 이 자동차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정상적인 진행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는 간접정범이 권리가 있는 건가 보다 레카기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가져가가지고 절취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간접정범은 자기가 직접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그것이 간접정범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튀김용 기름을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없이 자꾸 거꾸로 되네. 튀김용 기름을 제조할 범위에서 고의죠. 범위는 고의예요. 그런데 그 튀김용 기름을 허가 없이 제조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저기 튀김용 기름 좀 제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직접 제조 행위자가 식용유 제조의 범위가 없어서 이 사람은 그 고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조에 대한 책임, 직접 제조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무허가 제조 행위를 실행한 자는 시킨 사람은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대법원 판례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고인 이게 간접정범이에요. 한국관광사업협회를 통하면 특혜로 면세 수입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가 이렇게 해서 에어컨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호텔의 시설용으로 그러니까 그 간접정범이 관광사업협회에다가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다가 에어컨 20대를 들여와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관광사업협회에서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그걸 다 절차를 진행해 줬는데 사실은 20대 중 5대는 이 사람이 양도 처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면세로 들어오니까 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그만큼 차익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요것은 원래 20대에 포함된 5대는 그 간접정범이 운영하는 호텔 시설용 설치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관광협회장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고의가 없었던 거죠. 해가지고 그 5대도 시설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입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장을 처벌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은 모르고 했으니까. 그 모르고 한 관광협회장을 이용한 그 간접정범으로 이용했으니 간접정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범죄를 혼자 저지르면 단독정범이 되겠죠. 둘 이상이 하면 공동정범 해가지고 이것은 공동가공의 의사. 서로 짜고
기능적 행위지배, 서로 짜고 역할 분담해서 실행하는 거죠.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야 어떤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서 하는 거, 교사자, 피교사자. 방조범은 어떤 사람이 정범이 있죠.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의 범죄를 도와주는 거, 방조범. 간접정범은 이게 범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간접정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수사관님들이 2명 이상이 관련된 범죄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방조범인지 간접정범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범죄 사실도 작성하고 의견도 기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관련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번 시간에는 간접정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